파워를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반드시 해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낙상. 낙상의 직접적인 위험을 줄이는데 진짜 필요한 운동입니다. 사이드 스텝 4회예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60세 이후에 자전거보다 100배 좋은 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얘기하기 전에 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응급실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워낙 응급 환자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가 있는데 좀 와서 좀 봐달라고. 빨리 내려갔더니 사이클 복장. 그 복장을 하신 분들이 한 10대 분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자전거 타다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넘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헬멧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금 다치셨어요. 체격도 굉장히 좋았고 자전거도 매일 타시는 분인데 대화를 나눠보면 사고 당시 기억이 잘 안 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식소실이 좀 있었던 상태였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뼈에 지금 금이 갔더라고요. 헬멧 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뼈에 금이 가고 아주 소량의 뇌출혈이 있어서 치료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지만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크게 부상을 당했고요.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셨겠지만 보강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넘어지는 부상을 막을 수 있었고 큰 부상을 피해서 입원 신세도 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생각이 나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60세 이후에 자전거만 열심히 타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자전거만 타서는 운동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넘어지는 낙상, 뼈의 골밀도, 근육 근력 저하 같은 문제는 자전거만 열심히 탄다고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딱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정도 운동을 추가한다면 이런 사망 위험도 줄이고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2022년에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보다 전체적으로 사망 위험이 낮았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해요. 더 흥미로운 거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사망률에 미치는 연관성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11만 명을 넘게 대규모 조사를 했어요. 한 8년 정도 지켜봤대요. 근력 운동을 2회에서 6회 정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0분 이상만 해도 사망 위험이 줄었대요. 하루에 20분 조금 넘게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엔 자전거 타기라든가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하나만 하는 건 조금 부족하고 아령 들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됐을 때 골절, 낙상, 근육 감소를 막으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에요. 흔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40대 이후로 넘어가면 1년에 1% 정도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연구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육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의 힘입니다.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근육이 속도, 수축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파워라는 게 헬스장 가서 무게 치는 듯이 막 경쟁하듯이 더 무거운 물건 이거를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뜻합니다. 이 파워라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쭉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쭉 하고 앉는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는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고 그 근육의 평가도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존하고 더 밀접하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의 파워가 낮을수록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예요. 이걸 STS, Sit to Standing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0초 동안에 내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을 할 수 있는가. 5번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앉았다 일어났다 5번을 몇 초 안에 할 수 있는지 근육 파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걷는 속도도 느리고 그만큼 넘어질 위험도 높고 심지어는 이게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이 논문 한번 보시면 심장 쪽의 동맥경화의 위험도하고 계단 오르기하고를 비교를 한 논문이에요. 굉장히 대규모 스터디고 12.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했어요. 이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계단 오르기를 하느냐, 한 번 내지 5번이 3%가 좋아지고요. 21번 이상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19%로 질병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하루에 5층 이상 계단 오르기를 하는 분들이 심장질환이 없었다. 하루에 5층 이상은 걸어서 올라가라. 그러면 심장질환을 낮출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의자 일어서기를 이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먼저 준비할 거는 이렇게 팔걸이가 없는 튼튼한 의자 하나 있으면 돼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이 의자가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건 웬만하면 이제 벽 쪽에, 지금은 제가 촬영을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놨지만 웬만하면 좀 뒤쪽에 기댈 수 있는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붙여두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 앉을 때는 엉덩이가 요 의자 끝에 이렇게 앉도록 이렇게 똑바로 앉는 거예요. 무릎은 90도 정도 이렇게 굽힌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두 팔은 가슴 앞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거나 넘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뻗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 신호를 하면은 빠르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을 할 건데, 앉을 때는 엉덩이가 의자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측정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5번을 앉았다 일어설 때 몇 초가 걸리냐, 이거를 잴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섰다를 몇 회나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만약에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하는데 15초가 넘게 걸린다, 이거는 신체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2번에서 17번 사이로 하면 한 60대에서 70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게 좋겠죠. 자,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엉덩이를 끝에 살짝 걸치고 무릎은 90도, 손은 가슴에 올리고 시작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넷, 5 이렇게 했을 때 몇 초가 걸리냐, 아니면 30초 동안 시작하면은 몇 회를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지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회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은 17회 이상 할 수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 운동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전신 저항 운동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이상 해주는 게 좋고요. 하체 근력이 핵심입니다. 하체 근력을 길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스쿼트죠.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의자 뒤에서 해도 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만 열심히 해주셔도 하체 근력은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스쿼트를 했으면 조금 속도를 올려서 빠르게 3번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속도를 좀 올려주고요. 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3회 했으면 그 다음에 이런 계단 같은 데서 스텝업 3회. 자, 이렇게 계단 오르기를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루에 5층 이상 계단을 올라가면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 그랬죠? 꼭 해보세요. 자, 마지막은 균형 운동이고요. 낙상의 직접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진짜 필요한 운동입니다. 하는 방법은 사이드 스텝 4회예요. 바닥에 네모난 게 4개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앞에 정면을 보면서 여기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네모, 아니면 이거를 선을 긋고 하셔도 되고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십자를 그어 놓고 4개의 구역을 이렇게 빠르게 발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60세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근력, 파워, 균형을 동시에 갖춘 운동입니다. 저항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면 파워 운동을 해서 순간적인 힘을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이나 균형 훈련 같은 걸 조금 더 해준다면 낙상 위험까지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여기 더하기 이제 뭐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면 심폐 건강이 좋아지니까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들고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심폐지구력을 올릴 수 있는 자전거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계단 오르기,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것들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거의 100배 이상 좋게 해주는 운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주 2회 이상 저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60대, 7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좋은 운동이지만 꼭 근력 운동, 저항 운동, 내 몸무게를 저항해서 운동하든지 어떤 하체의 파워를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반드시 해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낙상,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5층 정도 올라가는 건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계단 오르기 운동 하시고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사이드 스텝 정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